여러분,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 참 많이 듣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노후가 오기 전에 준비 안 된 채로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때 되면 늦어요. 몸과 마음 모두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니까요. 오늘은요,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꼭 준비해야 할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면 산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을 잃는 것 하나로도 문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내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죠. 약값, 병원비는 무시 못할 수준이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아 하면서 건강검진 한 번 안 받고 통증을 참고만 살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59세 김철수 씨는 원래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던 분이셨어요. 술 좋아하고 야근 끝나면 라면 한 그릇으로 대충 때우던 생활. 그래도 몸이 튼튼하니까 괜찮다 생각했죠. 근데 은퇴를 1년 앞두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파열,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초기 진단.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죠. 걸을 수는 있지만 악화되면 수술해야 합니다. 그 말에 겁이 덜컥 났대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나들이도 줄고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날이 늘어났대요. 가족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건강은 없어지면 되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 얘기 또 안 해 하시겠지만 돈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결국 외로움 속에 갇히게 돼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내가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훨씬 중요하죠. 최영자 씨는 60세에 은퇴하고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인 상태에서 자녀 둘을 뒷바라지한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어요. 처음 2년은 그냥 저축으로 버티셨대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기세,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나가고 나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파트 관리비가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고 물어봤다가 표정 굳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근처 공방에서 포장 알바를 시작하셨어요. 작은 돈이지만 본인이 벌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주거 안정입니다. 집 하나 없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노후에 들어선 집이라는 건 그냥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 붙일 곳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나이 들어서도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많고요. 심지어 자식들 집에서 살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도 흔하죠. 근데 그게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체력 다 빠지고 마음도 다 지쳐요. 가구 옮기고 주소 옮기고 동네 다시 적응하고 이게요, 젊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또한 결정적으로 내 집이 없으면 불안감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고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몰라서요. 67세 정승호 어르신은 은퇴 전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었고, 결국은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이 밀려서 월세로 전환됐어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작게 살면 되지 뭐. 하면서 근데 월세가 몇 년 사이에 훅 오르더니 하루는 집주인이 리모델링 한다면서 계약 연장을 거절했대요. 그렇게 갑자기 이사 준비하게 됐고, 몸도 불편한데 부동산 다니고 짐 싸고 새 동네 적응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참 씁쓸했어요.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이 나이에 이렇게 큰 스트레스일 줄 몰랐어요. 집이 없으니까 사람 대접도 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내가 편하게 있을 공간. 이거 무조건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음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마음도 병들어요. 이건 제가 어르신들 인터뷰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예요. 말할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혼자 사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랑 대화할 기회가 없고 외로운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누가 옆에 있어야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풀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나이 들면서 친구도 줄고 자식도 바쁘고 나도 귀찮아지면서 점점 고립돼 갑니다. 문제는 이게 우울증, 치매로도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무너집니다. 72세 이복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 지 6년이 넘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말을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계속하게 되더래요. 여보, 나 밥 차렸어. 이따가 시장 갈까? 이렇게 말해놓고 혼자 울기도 하셨대요. 그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 지금 진짜 외롭구나. 그래서 요즘은 근처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누군가랑 웃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하대요. 그분이 하신 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일거리와 루틴입니다. 하루가 무너지는 순간 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쉬자 하시지만 사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또 깊습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을 기다리던 그 생활의 구조가 사라지면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그 긴 하루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반드시 정규직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자원봉사, 한 달에 두세 번 취미 모임, 하루에 1시간 동네 도서관 가는 일, 이런 사소한 루틴 하나가 삶의 리듬을 유지시켜주고 정신 건강을 붙잡아줍니다. 66세 박상열 씨는 교직에서 은퇴하신 뒤 딱 6개월만 편하게 지내보자고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엔 TV 보고 저녁엔 혼술 한 잔,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점점 식사 시간도 무너지고 밤낮이 바뀌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근처 도서관에서 어르신 대상 독서,
프로그램 강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루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도 되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조용히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깨어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삶을 지켜줬습니다. 다음 6번째는 스마트 기기 익숙해지기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나도 멈춰버립니다. 요즘 시대의 디지털은 선택이 아닙니다. 공공지원 신청도, 병원 예약도, 마트 할인도, 심지어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일조차 스마트폰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난 기계는 못 만져.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킵니다. 문제는 정보가 단절되면 기회도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느낌. 그 고립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외로움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기기를 완벽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은행 앱 몇 개만 익혀도 세상과 연결된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70세 김은심 씨는 스마트폰은 통화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행 일은 직접 가야 하고 가게 쿠폰은 종이로 받아야 하며 사진은 인화해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개찰구에서 모바일 교통카드를 쓰지 못해 한참 동안 출입구 앞을 막고 계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짜증을 내며 아, 진짜 이런 것도 못하세요?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셨고 지금은 동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운영하시며 매일 사진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 작은 기계 덕분에 세상이 다시 열렸어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찾아온다면 삶은 한순간에 낯설고 버거운 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고 꾸준한 준비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